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주식 분석실의 박승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장 관련해서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ETF 내용들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섹터 내에서도 지금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림들, 그리고 좀 하드웨어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꿔 나가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세를 피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정책의 결론을 두고서 이 목표물을 두고서 가는 부분들, 방향성에 의해서 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더 좀 우호적인 시각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림들하고, 그리고 또 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선택지는 어떤 방향성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조업 쪽, 인프라 쪽, 이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된 섹터들을 선택함으로써 돌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퀄리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뻔한 스토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우량주 컨셉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수익성에, 그리고 또 재무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기업 선택을 한다. 이 스토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식상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보여져 왔던, 그리고 또 이 퀄리티 모멘텀의 안에서 선택된 기업들의 특징들을 바라보시면은, 이 퀄리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정책 변수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가장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는 이제 조금 낮았지만 2024년에도 2.8%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7%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2% 초반 수준의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상대 우위의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비 쪽,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비가 계속 끌어왔던 시장입니다. 소비 쪽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지출의 이제 모멘텀들을 보시면 2024년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소비가 시장을 끌고 오는, 경제를 끌고 오는 미국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이 4%대의 소비 지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연말로 갈수록 이 경제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소비 쪽, 가계 쪽의 모멘텀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고정 투자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이 가계의 움직임들과 기업들의 방향성이 2025년에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소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하반기에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 불안감들을 반영한 움직임이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최근에 또 소프트 인덱스들, 그러니까 심리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불확실성의 이제 모습들은 이 소비 심리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부터 시작해서 뭐 컨퍼런스 보드는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 현재에 대한 소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 심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연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동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연말 이후에,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뒤에 또 말씀드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좀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관세는 어쨌든 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거꾸로 지금 당장 소비를 해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형성되어 있던 그 향후에 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더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를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발동이 됐다고 하면은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발현이 되면서 지금 소비를 조금씩 위축시킬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또 실제로 1월달에 물가에서 좀 변수들을 보면은 일시적인 요인들을 많이 이제 더해졌지만 물가가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당분간 좀 위축될 가능성들, 작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선 직전까지를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은 결과 자체는 트럼프가 굉장히 우위를 보였지만은 지지율 측면에서는 사실 추이 자체가 굉장히 박빙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 자체가 트럼프 진영과 해리스 진영이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감들, 그러니까 기업들로 의해서는 기업들 관점에서는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쪽으로 이제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칩스 액트,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주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하겠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엇갈렸던 이 움직임들을 가지고 기업들은 굉장히 위축된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투자의 의사결정을 계속 연기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고정투자, 아까 보셨던 이 4분기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이 ISM 제조업 보고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편하게 보는 이 ISM 제조업 보고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연초에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들, 소비와 다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난다 이런 그림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정책의 방향성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 집행들을 서서히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들, 소비 쪽에서 투자 쪽으로 모멘텀이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 기대를 좀 사실 이제 연초까지 보면은 12월 지표들, 1월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나오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를 굉장히 좀 연초에 많이 접어놓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사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열들 결과물이나 이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들 울퉁불퉁할 수 있는 경로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의 나타났던 움직임들과 마찬가지로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이제 강했던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 쪽에서의 노이즈들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통화 정책 저희가 좀 생각했던 한 2차례 정도의 이상의 금리 인하 정도는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같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업률 자체는 사실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4%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용자 수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또 생산성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큰 그림에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트렌드 자체는 이게 ADP 민간 고용도 사실 BLS가 그러니까 노동통계청이 발표를 하는 지표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게 좀 사실 이제 저희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 팬데믹 과정에서 지표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표의 그 방법론 자체를 한번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의 그림들은 오히려 이 ADP 민간 고용 자체가 조금 더 트렌드 측면에서 안정적인 그림들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농업 고용자 수, BLS 그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조정하는 폭 자체도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를 볼 때 오히려 최근에는 ADP 민간 고용의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움직임들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
진한 초록색 선의 이 하향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업들의 해고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용 해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신규로 나타나는 이 실업자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편에서는 사실 이제 연속 청구 건수, 신규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 실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신규 고용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신규 해고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고용 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인 공고수를 보시면은 구인 공고수도 기업들의 구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하향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퇴직률, 이 초록색 진한 선에서 보시는 퇴직률 자체도, 그리고 또 이 평균 근로시간 자체도 계속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좋은 일자리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퇴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에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임금을 직전 직장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 압력 자체도 사실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여기서 함께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고용시장이 지금 1월달 연초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들을 다시 한번 또 같이 확인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책 방향성도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신규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판단들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정부 역시도 사실은 지금 감원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끌고 있는 정부 생산성 부서, 도지라고 저희가 불리는 이 부서에서의 지금 역할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10%까지 감원하겠다라는 목표치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저희가 연간 고용자 수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정부와 공공 부분에서 이 고용이 새롭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됩니다. 20%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 지금 이게 사실은 전체 인원으로 보면은 20만 명이 넘는 감축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모멘텀들이 약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이 전체적인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보수적인 스탠스, 그리고 정부의 감원 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고용지표가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화정책을 바라볼 때 지금 연초의 시각과는 좀 달라진 시선들이 반영될 가능성들이 하반기로 가서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업의 움직임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차트는 이 생산성 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산성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보시면 2000년 중반, 그러니까 2000년 초중반 요때 2000년을 전후해서는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실제로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해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90년대, 70년대까지 1%대 이 생산성을 보이다가 2000년 전후, 이때는 사실 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던 IT 혁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00년대에 진입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1% 중반 수준의 이 노동 생산성을 좀 기록하다가 이후에 지금 가장 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포인트는 2023년 상반기부터 나타났던 현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챗GPT가 등장한 시기, 그러니까 실제로 뭐 등장한 시기는 조금 더 앞서서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시장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2023년 1분기 말 정도부터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2분기부터의 생산성, 평균 생산성을 보시면은 2% 중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뭐 앞으로는 더 올라갈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기술이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기업들로서는 인력 채용에 대한 의지를 조금 약하게 가져가고 기술의 활용을 좀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력의 좀 필요성들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지표가 사실은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좀 어렵다는 것들도 한 번 더 뚜렷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조금씩 이 금리의 타겟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기술주들을 저희가 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의 좀 정책의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들은 분명히 좀 밑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시장 금리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파월 의장의 조금 이제 파면 파월 의장을 좀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던 시장의 움직임들이지만 이게 법적 근거를 보면은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사퇴를 강제하게 되면은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여지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혼란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실만 나타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10년 금리를 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여주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안정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권의 그 발행량 자체를 사실은 바이든 때보다 물론 이제 이후에 발행 계획들을 더 봐야 되겠지만은 1분기에 저희가 확인했던 2월 초에 확인했던 QRA를 통해서는 이 국채 발행 계획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 바이든 정부 때가 계속 유지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들 자체가 감세 얘기는 좀 뒤로 밀려나고 전체적으로 이 채권의 시장에 움직임들을 조금 제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 대한 부분들, 뭐 중동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관여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시켰을 때, 이 에너지가 안정시켰을 때 가계 측면에서의 소비 지출 이런 그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위 소득계층에서 이 지출 비중 자체가 이 소득에서의 차지하는 지출 비중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정치적 기반 하에서도 더 많은 인원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조합 자체가 저희가 이제 테크 쪽, 기술 쪽, AI 섹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미국 10년 금리가 4.5%를 넘어갔을 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안정 정책이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읽힐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PR 측면에서 보면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 하나하나 자체가 좀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제어하는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이 통화 정책의 좀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부분들 금리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들을 좀 높여주게 되면은 이 환경 자체, 그러니까 탑다운 관점에서 보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좀 더 개선되는 움직임들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쪽에 투자에 대한 의지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딥식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구글, 메타, 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투자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금액들을 보면은 오히려 4분기까지 그래서 저희 작년까지 보여줬던 금액보다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산업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 기술 발전에 대한 움직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식 이후에 조금 더 이 AI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대한 기대치들은 일부 좀 약해졌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산업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투자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무게 중심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딥식 이후에 약간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가 좀 많이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 그러니까 개발 비용을 좀 더 낮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투입 인풋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낮은 수준, 적게 가져가면서 똑같은 플랫폼들 내지는 더 우수한 플랫폼들 모델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드웨어 기업들에는 조금 이제 불리한 해석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Q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맞춰지면 수익성은 좀 훼손됐을 수 있어도 전체 시장 규모,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질 거다. 이런 해석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기존의 그림들보다는 조금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 하면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프라 비용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상용화 환경이 더 높아지는 개선되는 더 좋게 바뀌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들이 더 추후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